삼국사기를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신라와 왜의 위치입니다. 신라와 왜는 끊임없이 교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라 서울 금성을 2번이나 왜가 포위합니다. 과연 신라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박창범 박사님은 삼국사기 전문 기록으로 삼국의 위치를 비정한 바 있습니다. 고구려는 내몽골, 백제는 하북성, 신라는 양자강 유역입니다. 김진경 박사님은 삼국사기에 실린 기록들의 특징을 8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지명과 지명 간의 거리에 관한 기록이 없다. 둘째, 일부 지명은 여러 개의 지명으로 표기하였다. 셋째, 일부 지명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다. 넷째, 일부 사건의 발생 연도가 바뀌어져 있다. 다섯째, 건국 연도가 약 200년 늦춰져 있다. 여섯째, 일부 중요한 사건들이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일곱째, 섬도는 강줄기로 구획지어진 내륙이다. 여덟째, 일부 지명은 1512년 당시 조선의 지명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다해는 호수나 강 같은 넓은 물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왜의 기록을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김진경 박사님이 말한 신라의 위치가 강소성 양주시 유역이고 왜의 위치가 절강성 항주시 유역이라는 것이 실감납니다. 중간에 양자강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서기전 50년부터 서기 500년까지 왜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는 기록이 없는데 왜가 남방으로 내려갔거나 일본 열도로 이주하였으리라 짐작됩니다. 일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 위키피디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왜국이란 고대 중국의 제왕조와 그 주변 국가들이 당시 중국의 남동에 있던 정치 세력, 국가를 가리키고 사용한 호칭이다. 번거롭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왜에 관한 기록을 뽑아보겠습니다. 혁것에 거서간 8년, 서기전 50년에 왜인이 병사를 보내어 변방을 침범하려다가 시조에게 신의 공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돌아갔다. 혁것에 거서간 38년, 서기전 20년 2월에 호공을 보내 마한을 방문하였다. 마한 왕이 호공을 꾸짖으며 말했다. 진앙과 변화는 우리나라의 속국이다. 해마다 조공을 보내지 않으니 큰 나라를 섬기는 예절이 이와 같은가? 호공이 답했다. 우리나라의 2 성인이 비롯하면서 인사가 다스려지고 천시가 조화를 이루어 창고가 꽉 차고 백성은 공경하고 겸손하였다. 진안 유민부터 변한 낭낭 외인까지 두려워하여 복종하지 않음이 없다. 우리 임금이 겸손하여 나로 하여금 방문하게 하였으니 예의에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마한 왕이 크게 성을 내고 병사로 위협하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 마한 왕이 분노하여 호공을 죽이려 하였으나 척건들이 가난하여 말리자 이에 귀국을 허락하였다. 이에 앞서 중국 사람들이 진나라 난리로 고생하였는데 동쪽으로 온 무리가 마한 동쪽의 여러 곳에서 지난 사람들과 섞여 살았다. 이때 이르러 그들이 점점 번성하였다. 마한이 그것을 꺼려 꾸짖으려 했다. 호공은 그 지방과 성씨가 자세하지 않다. 본디 외인으로 처음에 박을 허리에 메고 바다를 건너왔으므로 호공이라 불렀다. 남해 차차웅 11년 서기 14년 외인이 뱅선 100여 척을 보내 해변에 민가를 노략질하니 육부에 강한 병사를 보내 이를 막았다. 탈해 이사금 1년 서기 57년 탈해는 본래 다파니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나라는 외국 북동쪽 천리밖에 있다. 탈해 이사금 3년 서기 59년 여름 5월에 외국과 친교를 맺고 사신을 교환하였다. 탈해 이사금 17년 서기 73년 외인이 목출도를 침범하였다. 탈해가 각간우호로 하여금 본에 맞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우호가 전사하였다. 지마 이사금 10년 121년 여름 사흘에 외인이 동쪽 변경을 침략하였다. 지마 이사금 11년 서기 122년 도읍 사람들이 외병이 크게 몰려온다는 잘못된 말을 듣고 앞다투어 산골짜기로 숨었다. 임금은 이찬익종 등으로 하여금 사실을 알려 돌아가게 하였다. 지마 이사금 12년 서기 123년 봄 3월에 외국과 강하하였다. 아달라 이사금 5년 서기 158년 3월에 중령을 열었다. 외인이 예방하였다. 아달라 이사금 20년 서기 173년 5월에 외여왕 비미호가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버류 이사금 10년 서기 193년 외인이 크게 굶주려 먹거리를 구하러 온 사람이 1000여 명이었다. 내해 이사금 13년 서기 208년 4월에 외인이 국경을 침범하므로 입을 찬 염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려 막게 하였다. 조분 이사금 3년 서기 232년 4월에 외인이 갑자기 쳐들어와 금성을 에워쌌다. 임금이 몸소 나가 싸우니 적이 흩어져 달아났다. 날랭 기병을 보내 추격하여 1000여 명을 죽여서 잡았다. 조분 이사금 4년 서기 233년 5월에 왜군이 동쪽 변경을 약탈하였다. 7월에 이찬우로가 외인과 사도에서 싸웠다.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배를 불태웠다. 적들이 물에 뛰어들어 다 죽었다.
첨예 이삭음 3년 249년 4월에 외인이 서불한 우로를 죽였다. 유래 이삭음 4년 서기 287년 4월에 외인이 일레불을 습격하여 불을 놓아 태우고 백성 1000명을 사로잡아 갔다. 유래 이삭음 6년 서기 289년 5월에 외 군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배와 노를 수리하고 갑옷과 병기를 수선하였다. 유래 이삭음 9년 서기 292년 6월에 외 군사가 사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일길찬 대곡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도록 하였다. 유래 이삭음 11년 서기 294년 여름에 외 군사가 장봉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유래 이삭음 12년 서기 295년 봄에 임금이 신하에게 말했다. 외인이 자주 우리 성읍을 침범하여 백성이 편히 살 수가 없다. 내가 백제와 더불어 도모하여 일시의 바다를 건너 그 나라를 공격하면 어떠한가? 서불한 홍건이 대답했다. 우리는 수전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원정한다면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이 있을까 걱정스럽다. 기림 이삭음 3년 서기 300년 1월에 외나라와 사신을 교환하였다. 허레 이삭음 3년 서기 312년 봄 3월에 외나라 임금이 사신을 보내 아들의 혼인을 청하니 아찬 금리의 딸을 보냈다. 허레 이삭음 35년 서기 344년 봄 2월에 외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으나 딸이 이미 시집갔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허레 이삭음 36년 서기 345년 2월에 외나라 임금이 절교한다는 글을 보냈다. 내물 이삭음 9년 서기 364년 4월에 외 군사가 크게 쳐들어왔다. 임금이 듣고 대적할 수 없을까 걱정하다 풀로 허수아비 수천 개를 만들어 옷을 입히고 무기를 들려서 토암산 아래 나란히 세웠다. 용맹한 군사 1000명을 부현 동쪽 언덕에 숨겨놓았다. 외인이 무리를 믿고 바로 진격해 오자 복병이 일어나 갑자기 공격하였다. 외인이 크게 패하여 달아나므로 추격하여 그들을 거의 다 죽였다. 내물 이삭음 38년 서기 393년 5월에 외인이 와서 금성을 에워싸고 5일 동안 풀지 않았다. 장수와 병사가 다 나가 싸우기를 청했다. 임금이 말했다. 지금 적은 배를 버리고 육지에 깊숙이 들어와 사지에 있으니 그 날카로운 기세를 당할 수 없다. 그리고 성문을 닫으니 적이 성과 없이 물러갔다. 임금이 먼저 용감한 기병 200명으로 하여금 돌아가는 길을 막게 하고 또 보병 1000명을 보냈다. 독산까지 따라가서 양쪽에서 공격하여 크게 쳐 부수었다. 죽이고 사로잡은 적이 매우 많았다. 실성 이삭음 원년 서기 402년 3월에 외나라와 우호를 맺고 내무랑의 아들 미사은을 볼모로 보냈다. 실성 이삭음 4년
서기 405년 사흘에 왜군사가 명할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임금이 기병을 거느려 독산 남쪽에서 요격하고 다시 싸워 깨뜨려 300여 명을 죽였다. 실성 이사금 6년 서기 407년 3월에 외인이 동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6월에 또 남쪽 변경을 침범하여 100명을 잡아갔다. 실성 이사금 7년 서기 408년 2월에 임금은 외인이 대마도에 진영을 설치하고 무기와 군량을 쌓아 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먼저 적이 오기 전에 정병을 뽑아 적의 진영을 격파하고자 하였다. 서부람 미사품이 말했다. 나는 무기는 흉기이고 전쟁은 위험한 일이라고 들었다. 하물며 큰 물을 건너 남을 치는 것은 어떻겠는가? 만일 이기지 못하면 후회도 돌이킬 수 없으니 험한 곳에 관문을 만들어 적이 오면 막아 침입하여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다가 유리할 때 나가서 사로잡는 것이 낫다. 이는 이른바 남을 끌더라도 남에게 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 계책 중에는 상책이다. 임금이 그 말에 따랐다. 실성 이사금 14년 서기 415년 8월에 외인과 풍도에서 싸워 이겼다. 눌지 마립간 2년 서기 418년 가을에 임금 아우 미사은이 외국에서 도망하여 돌아왔다. 눌지 마립간 15년 서기 431년 사흘에 외의 병사가 동쪽 변경을 침범하여 명할성을 에워쌌으나 성값이 물러갔다. 눌지 마립간 24년 서기 440년에 외인이 남쪽 변경을 침범하여 가축을 약탈해 갔다. 6월에 또 동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눌지 마립간 28년 서기 444년 4월에 외병이 금성을 열을 에워쌌다가 양식이 다하여 돌아갔다. 임금이 군사를 보내 쫓으려 하자 척건이 말했다. 병가에서 말했다. 궁한 도적은 쫓지 말라. 임금은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임금은 듣지 않고 기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쫓아가 독산 동쪽에 이르러 맞붙어 싸웠으나 적에게 패하여 장병 가운데 죽은 이가 반이 넘었다. 임금은 당황하여 말을 버리고 산에 올라가니 적이 몇 겹으로 에워쌌다. 갑자기 어두운 안개가 끼어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다. 적은 하늘이 도운다고 생각하여 군사를 거두어 물러갔다. 자비 마립간 2년 서기 459년 사흘에 외인이 병선 100여 척으로 동쪽 변경을 습격하였다. 월성을 에워싸니 사방에서 화살과 돌이 비오듯 하였다. 임금이 성을 지키니 적이 물러가려고 하였다. 군사를 내어 적을 쳐부수고 달아나는 적을 바다 어기까지 쫓아갔다. 적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은 이가 반이 넘었다. 자비 마립간 5년 서기 462년 5월에 외인이 활개성을 습격하여 깨뜨리고 1000명을 사로잡아갔다. 자비 마립간 6년 서기 463년 2월에 외인이 삼량성을 침범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임금이 벌지와 덕지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길에 숨어 기다리다 공격하여 크게 쳐부수었다. 임금은 외인이 자주 경계를 침범하므로 변경에 2성을 쌓았다. 자비마립간 19년 서기 476년 6월에 외인이 동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임금이 장군 덕지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여 쳐부수고 200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자비마립간 20년 서기 477년 5월에 외인이 군사를 일으켜 5길로 침범하였으나 끝내 성과 없이 돌아갔다. 소지마립간 4년 서기 482년 5월에 외인이 변경을 침범하였다. 소지마립간 8년 서기 486년 4월에 외인이 변경을 침범하였다. 소지마립간 15년 서기 493년 7월에 임해와 장령 2진을 설치하여 외적을 대비하였다. 소지마립간 19년 서기 497년 4월에 외인이 변경을 침범하였다. 소지마립간 22년 서기 500년 3월에 외인이 장봉진을 쳐서 함락시켰다. 감사합니다.